똑같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썼는데 왜 한 사람은 무죄고 다른 사람은 유죄가 됐을까요? 이 간단한 장치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두 운전자의 이야기. 오늘 그 판결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법의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혹시 언덕길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사진 곳에 주차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아마 대부분은 아무 일 없었는데 하실 거예요. 네, 바로 그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았던 순간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자, 여기 두 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. 두 사람 다 사이드 브레이크 때문에 법정에 섰어요. 그런데요, 결과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. 한 명은 무죄, 다른 한 명은 유죄.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두 사건의 기록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도대체 각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첫 번째 이야기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요. 1977년 서울입니다. 주인공은 시내버스 운전사 A씨. 지금처럼 길이 반듯하지 않고 좁고 가파른 언덕이 많았던 그 시절 서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죠. 승객들로 꽉 찬 버스를 몰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밑에 브레이크가 먹통이 된 겁니다. 버스는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결국 사고가 났고 A씨는 왜 그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쓰지 않았냐며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,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주인공은 화물차를 모는 B씨입니다. B씨는 하루 일을 마치고 경사진 길가에 화물차를 세웠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딱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릅니다.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꽉 채우는 걸 깜빡한 거죠. 이 사소한 실수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. 아무도 없는 거대한 화물차가 스르륵 굴러 내려가서 길을 걷던 무고한 시민 3명을 덮치고 만 겁니다. 자, 여기서 두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한 사건은 달리는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다른 사건은 멈춰있던 차에서 시작된 일이었죠. 표로 정리해서 보면 더 명확해지죠. 두 운전자 모두 사이드 브레이크를 쓰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, 바로 여기 차량 상태입니다. 한 명은 이동 중인 차, 다른 한 명은 정지된 차. 바로 이 한 끗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법원은 이 결정적인 차이를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? 두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1977년 버스기사 A씨 사건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. 즉 무죄 취지로 판결한 거죠.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어요. 잠깐만, 사이드 브레이크가 원래 뭐에 쓰는 물건이지? 그건 달리는 차를 세우는 용도가 아니라 주차할 때 차를 고정시키는 용도잖아. 만약 그 급박한 상황에서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면 효과도 거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버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서 더 큰 참사가 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즉, 법원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장치를 사용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거죠. 자, 반면에 2020년 화물차 운전사 B씨.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벌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럼 B씨는 왜 유죄였을까요?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경사로에 주차하면 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위험. 이건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. 그리고 그 위험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는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. 법원은 이걸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본 겁니다. 자, 이 두 판결을 보니까 법원이 말하는 운전자의 의무라는 게 뭔지 감이 좀 오시죠? 그 핵심 원칙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업무상 과실이었어요. 이게 법률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심을 안 했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이 따지는 건 딱 하나예요. 그 특정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기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거죠. 법은 우리에게 초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.
주행 중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비합리적이었던 행동이 주차 중이라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가 됐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딱딱한 범 이야기는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단 2초의 습관으로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 경사로에 차를 세울 땐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사이드 브레이크는 무조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확실하게. 둘째, 기어는 파킹에 두시고요. 셋째, 바퀴를 연속적으로 살짝 돌려놓는 센스. 넷째, 트럭처럼 무거운 차는 고인목을 받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웬만하면 경사로를 피해서 평지에 주차하는 거겠죠. B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대가죠.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? 천만에요. 만약에 사고의 결과가 더 끔찍했다면 어땠을까요? 만약 이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건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.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.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민사책임은 또 별개로 남습니다. 다친 분들의 치료비,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.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 금액은 수천만 원, 어쩌면 억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내가 차에서 내리고 시동을 껐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주차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역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교통사고입니다.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? 길어야 한 2초?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찰나의 2초를 아끼려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인생,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. 경사로에 차를 세우실 때 이 2초의 무게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